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오늘 있습니다. 아마 2심 선고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폭풍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광화문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이 천막당서를 쳐놓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웃긴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남태령에서는요, 전농인가요? 전국 농민의 총연맹, 여기서 말입니다, 트럭에다가 트랙터를 가득 싣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폭풍전야라고 이야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죠. 트랙터가 들어와서 말입니다,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 군에서 장갑차 끌고 나와서 몰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다르죠? 자칫 잘못하면요, 트랙터에 치여서 죽는 사람이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것은요, 정신적 내란 상태가 아니라 물리적 내란 상태로 간다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정신적 내전이 아니라 물리적 내전으로 간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 말입니다, 범법이에요. 범법. 이거 한번 보세요. 1심 판결 결과입니다. 2015년에 호주 출장 중에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안 쳤다. 거짓말했잖아요. 골프는 쳤고 고의로 거짓말했다. 유죄 빵빵. 그리고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했다. 본인이 용도 변경을 해놓고 결정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 유죄 빵빵. 여기에 성남시장 재직 시 김씨 몰랐고 경기지사 된 후에 알았다. 김씨 모른다는 말은 공표 행위 아니다. 무죄 때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말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요, 유죄, 무죄, 유죄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빵빵 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2심에서도 이렇게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론 대법원까지 가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00만 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국회의원 자격은 딱지가 떨어지는 거죠. 범법이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여러분, 정치인 중에 제일 나쁜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국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도 그렇지만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여러분 진짜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안에,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이게 사실상 법입니다. 1년 만에 모든 게 끝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년 2개월 동안에 겨우 1심 끝냈습니다. 겨우 2년 1개월 동안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6개월 만에 끝나야 될 것을 6개월 그리고 2개월 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사실상 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2심도 3개월 만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4개월 10일이나 걸렸습니다. 3심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은 또 3개월 만에 끝나야 되는데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졌고 국가 지도자이면서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법을 우습게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철퇴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철퇴를 가해야 되죠. 지금까지 여러분 거짓말한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다 잘려나갔습니다. 다 잘려나가. 거짓말은 백해무익이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좀먹게 만들거든요.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양문석 의원 딸 명의의 11억 불법 대출 의혹에 새마을 금고가 권유했다. 아이고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죠? 새마을 금고가 찾아와서 11억 대출 받으라 권고했다. 웃기는 소리죠.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고 1심에서는 유죄가 확정이 났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전 조국 혁신당 대표 아들 실제 인턴했다 안 했다예요? 안 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한동훈 전 검사장이 계좌 추적을 했다. 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습니다. 박순자 전 의원도요. 비리 의혹을 제기한 운전기사에게 5천만 원을 주고 거짓 해명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돼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거짓말은요. 여지없이 사법부가 철퇴를 가했던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뭐 그렇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그렇게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사실 지금 고 김문기 처장인가 이분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골프도 같이 쳤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요.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선거법 위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정교사도 있고 위정교사 여기에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도 있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모든 재판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골 때리죠. 제가 골 때린다는 말이 진짜 저도 하기 싫은 말인데 진짜 특권을 받은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요. 이게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선거법 위반만 하더라도 1심을 하는데 지금 2년 2개월이 걸렸죠. 위정교사는요. 장난 아닙니다. 이제 1심 끝났습니다. 무죄로 지금 났는데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날란지 봐야죠.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나 성남FC 불법 후원금에 대해서는요. 아직 심리도 제대로 못 막혔어. 심리도. 1심도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날지 몰라. 아마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게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6개월 선거법 심판도 지금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가 얼마나 큽니까? 성남FC 불법 후원금은 또 얼마나 크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게 앞으로 10년이 걸릴란지 20년이 걸릴란지도 모릅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거예요? 어떤 누구는 법 앞에 혜택을 받고 어떤 누구는 법 앞에 혜택을 못 봐서 쇠고랑 차고 그러는 겁니까?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거 간첩행위입니다. 간첩행위. 불법 대북 송금은 간첩행위 아닙니까? 북한에 돈 준 건데. 저는 이 간첩행위라고 봅니다. 간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체포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때리는 게 간첩에 대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좋아서 불법 대북 송금이지 이거 간첩행위입니다. 간첩행위. 5개월째 준비 기일만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이게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이런데도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막 당사를 설치를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실체인데 여러분
지금 국민이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유죄 선고가 나든 무죄 선고가 나든 대한민국은 폭풍전야가 될 거예요. 광화문이 들썩들썩하고 서울 시내가 난리가 날 겁니다. 평일인데도. 예,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엔 최악의 상황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보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일수록 더더욱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특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특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대로 이게 심리적 내전 상태가 아니라 물리적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끝장나는 거예요. 저는 제발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 빨리 바꿔야 돼요. 민주당 자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바꾸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폭풍전야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산불에 광화문 집회에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으로 점점 더 가중이 되면서 국가 재난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이게 말입니다. 그야말로 경제가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지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